안녕하세요. 네, YTT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아, 게임의 진화. 네, 게임의 진화라는 주제로. 현재, 아, 지금 코로나19로 게임 산업이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이 이제는 콘텐츠를 넘어서 이 플랫폼으로 이제 현재 진화하고 있는데,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더 미래에 더 발전하고 확장되고 이 플랫폼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이 게임의 플랫폼이 미래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만든 기획보고서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번 알아보죠. 자, 지금 게임이 말이죠.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라고도 이제 지금 부르고 있고요. 이 게임의 이 산업이요.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이제 이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 이거는 바로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바로 그러한 기술 발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게임 쪽에 가장 적응이 빠른 세대, 바로 그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밀레니엄과 Z 세대를 합친 용어고요. 이 세대들은요, IT 기기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활용하면서 자라왔고요.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게임 공간에서 자신을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게임에 더 많은 몰입을 통해서 게임 세계에서 어떤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이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게임이 가상의 세계와 결합을 하면서 이 가상 환경 내에서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 사회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됐고요.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 발전을 이룬 거죠. 그래서 게임은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이자 현실과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경제적 활동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게임 산업을 한번 들여다봐야죠. 이 게임 산업이요. 사실 굉장히 그 불경기 때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 속에서 게임은 더욱더 빛을 발했습니다. 게임의 특성이 바로 비대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게임은 지금 글로벌 어떤 산업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9.3%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48% 성장을 모바일 디바이스 분야, 모바일 게임에서 이뤄냈고요. 28% 성장은 콘솔 분야에서 지금 또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이 점점 이 글로벌 마켓, 게임 마켓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모바일 시장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PC와 어떤 콘솔이 각각 이렇게 절반씩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이러한 게임이요. 지금 보면 게임을 하는 인구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게 이제 응답자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전체 응답자 70%가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PC 그다음 PC고 그다음 콘솔, 뭐 아케이드 게임 이런 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점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게임 산업이 점점 이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게임이 이제 하나의 여가 활동이 이제 됐고요. 결국 이제 이 게임이 사실 심리적인 방역 수단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게임 속에서 많은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 게임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방역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보편화가 점점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게임은 뭐 2020년도 1월에서 5월 사이만 봐도 이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 설치 건수가 무려 84%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게임 영상을 또 보는 또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그 OTT 같은 이런 서비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이제 하는 것보다 이 게임을 보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게임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의 전체적인 파이가 다방면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 그래서 e스포츠가 특히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e스포츠가 바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이러한 경기가 있고요. 이 게임 내에서의 어떤 시청자 수가 지금 보시면 거의 20만 명. 한국에서 열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 게임 e스포츠에 무려 20만 명이 지금 동시 접속해서 봤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작년 대비해서요 8만 명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e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지금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또 영국의 가디언지는 또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게임 산업의 진화, 게임 산업이 뭐 코로나19에서 계속 뭐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아닐지라도 게임 산업은 진화해 왔습니다. 이 게임이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바로 이 즐거움은 결국 이 몰입 때문인데요. 바로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영화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더뎌진 분야이긴 한데 어떤 그래픽 이런 기술 3D 그래픽과 같은 이런 발전을 인해 가지고 이제 영화의 어떤 기술적 발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화는 우리가 단순히 보면서 어떤 몰입하는 감정적인 몰입 즉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게임은요 자기가 어떤 가상의 환경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어떤 유닛과 주인공 어떤 것들을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종을 하고 뭔가 이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결국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도 더 굉장한 즐거움과 몰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사회적 활동이라고 이제는 여겨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이용하는 플레이어들은요, 이러한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몰입이 결국은 이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다양화됐고요. 쉬워졌죠. 특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게임의 세계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활동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MMORPG라는 게임의 장르가 있는데요. 이 장르는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게임 내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의 자기들과의 문화 속에서 어떤 다른 존재로 자신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와 새로운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게임 내 사람들의 행동들이요.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결국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게임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또 동시에 수행합니다. 우리가 초기 모바일 게임에서 애니팡 게임을 많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 애니팡 게임은요, 등록 46일 만에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루 이용자가 700만 명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접목된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 플랫폼에 이 애니팡이 들어가면서 카카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애니팡 게임에 접속하게 됐고,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의 영역으로 이 콘솔 게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엑스박스와 이런 콘솔 게임들에서는요, 굉장히 우수한 그래픽 처리라는 기술, 그리고 3차원 그래픽과 소리, 사운드, 어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현실감이 넘치는 그러한 게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몰입할 수가 있고, 또한 영화보다도 더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으로 글로벌 흥행까지 한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독점 공급하는 그런 컨텐츠고요. 이런 실감있는 그래픽, 그리고 스토리형 게임들, 이런 게임들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굉장한 몰입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몰입감이 현실 세계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몰입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게임에, 이런 스토리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작용과 이런 몰입이 게임의 주요한 어떤 가치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장르로 이제 발전을 했고, 크게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사회적 작용으로 특화된 게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그리고 몰입감에 특화된 게 콘솔 게임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PC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바일 게임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과거의 모바일 게임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바일 게임은 이제 특화돼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이 SNS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적이고요.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에 특화된 형태로 계속 현재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장의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PC하고 콘솔 합친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수준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약 10% 이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게임은요, 이 게임 플랫폼이 결국 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폰에 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주류 PC 그 모바일의 어떤 유연성, 높은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과 함께 작용하면서 어떤 주류 PC 게임의 어떤 모바일 진출도 이끄는, 과거의 PC 게임들이 모바일로 이제 재출시되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 스마트폰 기기 보급률이 무려 90%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언제든지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고요. 특히나 이 모바일 결제의 독특한 이 과금 시스템, 이걸 통해서 게임사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죠. 결국은 많은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이런 와일드 리프트라는 이런 게임이 있겠고요. PC 기반의 배틀필드였는데 모바일로도 출시가 됐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게임사들도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대작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PC나 콘솔 중심의 어떤 컨텐츠들을 기존의 성공작을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가 하나 예가 되겠고요. 또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리니지,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바로 이러한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리니지 M은 게임 내에서 소비자 지출이 글로벌 8위고요.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리니지에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은 특히나 굉장히 그 사행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몰입 게임들이요. 이제 콘솔 게임에서도 다른 형태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몰입형 게임 콘텐츠에 최적화된 바로 그것이 바로 콘솔 게임이고요. 이 콘솔 게임은요, 이 고성능 하드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이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그래픽 처리,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PC 기반의 콘텐츠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 콘솔 게임이 능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PC가 장점이 바로 이 범용성이었죠. 예. 범용성인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PC에서는 단점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콘솔 게임의 성능이 PC보다도 더 좋아지는, 즉 게임만을 위한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해졌고요. 이것 때문에 이 콘솔 게임 시장은 더 커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2001년도에 엑스박스, 그리고 이 소니, 그죠? 닌텐도 이 3파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기들이, 콘솔 게임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러한 독자적인 어떤 게임 생태계, 이거를 지금 콘솔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들이요, 어떤 양질의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즉 대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과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속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전속 계약을 하면요, 게임 개발사는요, 그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 즉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이면 플레이스테이션에만 그 게임을 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플랫폼, 뭐 엑스박스나 닌텐도는 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들은요, 더 인기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 게임 개발사와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게임 개발사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사실 더 많이 판매를 해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과 또 계약을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이 콘솔 게임이 더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도 최고 히트작이 바로 이 모요바요 공무의 숲이죠. 이게 이게 놀랍게도 출시 후 11일 만에 1177만 장, 엄청납니다. 이 닌텐도인데요. 이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이 닌텐도 스위치는요, 3개월 만에 329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원래 36만 원인데 이게 50만 원, 6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고요. 품귀 현상까지 이렇습니다. 이만큼 이 게임 컨텐츠가 굉장한 어떤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내 게임 업계들도 이걸 보면서 이 콘솔 게임을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을 유도하게 됐고요. 이 개발에 이제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콘솔 게임인데, 거의 반해서 사실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 게임사들은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 콘솔 게임에 사실 투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임들을 A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형 게임사가 이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만드는 이런 게임들을 말하고, 이제 이런 분야에 국내 게임사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필 어비스라는 게임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요. 이러한 게임을 또 지금 기술력을 또 선보이고 있고요. 기대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게임이 지금 이제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술과 이제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과 5G 기술로 인해 가지고요,
이 게임이 이제 특정 플랫폼에 이제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특정 플랫폼이라면 이제 PC와 모바일 콘솔 막 이걸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예. 이러한 각종 플랫폼에서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이 스마트폰 기술은 또 VR과 AR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깊은 몰입감을 또 제공하게 되면서 어떤 기기의 어떤 특성에 제한이 되지 않는, 기기의 가치에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스마트폰도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 이렇게 각각의 세계 영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어떤 게임을 플랫폼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현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게임이 이제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5G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임용 디바이스가 이제는 컴퓨터 성능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내에서 게임을 연산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클라우드 서버에 게임이 설치가 되고요. 이용자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단말기를 통해서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어떤 그래픽 연산 처리, 그리고 어떤 게임에 대한 동작 처리는 전부 이 클라우드 서버에 일어나고요. 사용자는 스트리밍으로 게임 조작된 그러한 화면만을 사용자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의 장점은 바로 게임을 내가 내 PC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기기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 어떤 기기를 내가 구매할 필요가 없죠. 예.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만 구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양 게임을 갖다가 결국 이 전용 PC나 어떤 게임 기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러한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포트나이트나 뭐 이런 게임들이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 이 IT 업계가 이제 이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 이런 통신사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척 기대됩니다. 누가 과연 이 시장을 점유할 것인지, 누가 1등이 될 것인지. 1등이 되면 그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기술로 인해 가지고 디바이스의 의존성이 해소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요. 2023년까지는 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결국 초고사양, 대용량 게임의 이용 증가, 그리고 이러한 게임의 보안 이슈도 해결하고요. 게임 인구를 또 확대시키고요. 게임 패치나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지죠. 그리고 게임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해진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은 현재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구글은 스테디아라고 있는 스테디아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현재 중간에 상태고요. 엔비디아는 지포스 나우 고사양 게임 400종을 모바일 PC 또는 IPTV에서도 즐길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클라우드라고 해서 스마트 TV와 호환해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애플은 아케이드라고 해서 가벼운 모바일 전용 게임으로 지금 전략 수정을 했고요. 텐센트는 이 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게이밍, 실시간 게임 방송, 친화적인 이런 기능들, 그리고 광고 없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특화되어 있고 아마존은 루나라는 어떤 서비스, 그래서 루나 컨트롤러라고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양한 디바이스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T도 뭐 게임박스라고 최근에 뭐 내는 것 같은데, 뭐 게임 컨텐츠는 아직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게임은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게임들이 사회적 교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플랫폼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이제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면서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소비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의 어떤 기존의 산업과 결합되면서 브랜드를 홍보한다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BTS 방탄소년단이 게임 플랫폼 포트나이트에서 뮤직비디오를 뭐 찍었다는 점, 이런 걸 예시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선두와 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인데요. 이 로블록스는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신이 만든 게임들을 이 로블록스 안에서 다양한 유저들이 참여해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점점 크면서 로블록스도 점점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찌라는 그 유명 명품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게임 내에서 구찌 의상, 테니스 치는데 이 구찌 의상을 이 게임 내에서 이런 의상을 갖다가 현실 세계에서도 이 의상을 판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이 게임과 마케팅, 유통이 결합돼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 게임은요, 이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플랫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게임 제작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속성을 확보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상 세계에서 결국 이런 지속성은요, 가상 세계에서 어떤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이 가상 세계에 접속해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가상 세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만큼 몰입감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게임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들과 이런 플랫폼들의 플랫폼 게임들이 이제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다양하게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입을 주는 게임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임 방송을 보면서 즐긴다든지, 또 e스포츠, 그리고 현실 세계하고 이 콜라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플랫폼 게임들은 이런 형태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 메타버스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지속성이고요. 또 어떤 실시간으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참여하고요. 또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경험을 또 공유하고요. 정보 및 자산을 또 공유할 수 있겠고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게임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게임 내 플레이어들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 분야에서 주로 일어났고, 그리고 콘솔 게임에서 실감나는
그런 그래픽을 즐기면서 몰입감을 주게 되면서 게임 산업이 진행해왔고, 이러한 세계의 영역으로 된 게임 산업이 점점 스마트폰 등장, 인터넷 보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드웨어 기기 발전으로 콘솔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게임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경계가 흐려지게 됐고, 이게 결국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같은 이러한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들이 이제는요, 인공지능, VR, AR과 같은 최신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이게 결국 플랫폼화되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이통사들, 인터넷, IT와 같은 IT 기업들도 이제는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게 됐고요.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지금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도 감히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게임이 메타버스로 활용이 되면서 플랫폼 게임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나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모바일만 계속 투자하고 모바일 게임만 개발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바일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R&D 해야겠죠. 그리고 폭넓은 이런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또 이런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불할 용의를 갖게끔 기술 발전을 시키고 다양한 몰입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재미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을 하고 지불을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런 사업을 넓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누가 먼저 해서 이런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게 바로 앞으로 게임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종합 플랫폼이 되는 이 게임이 이제 글로벌 산업, 국내 산업에서도 어떤 글로벌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는 게임을 규제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정책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 플랫폼과 이런 메타버스 분야의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이 시장의 경쟁력을 잃고 해외의 어떤 IT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우리가 종속당한 그러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투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